자, 오늘 시간은 모의고사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1회와 2회 모의고사로 지금 체계는 나누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제가 빠르게 좀 훑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한다고 보시고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시고 이거를 내용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자, 아밀로삼량 1, 2% 뭡니까? 그죠? 찹쌀이죠. 자, 이거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오는 좀 문제고요. 자, 이거는 보시면 2번은 한국, 일본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거는 단잎종입니다. 짧은 단잎종이 한국, 일본에서 맵쌀과 찹쌀로 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계 4대 작물로 그 다음에 쌀 다음으로 주식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는 보리입니다. 보리. 쌀 다음으로 세계 4대 작물은 보리고요. 자, 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콩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정답은 두류입니다. 자, 향신료 한번 봐볼까요? 자, 향신료. 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 자, 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이다. 후추, 정향, 바로 시나몬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피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다. 보라색 착색료, 그죠? 보라색 발색제는 뭐냐? 그러면 자, 자색 고구마, 보라색을 내는 자색 고구마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건 말하고 있죠. 그죠? 불필수 아미노산을 찾아오라는 문제겠네요. 자, 불필수 아미노산은 아스파라긴. 그죠? 이거고요. 필수 아미노산은 아이소루신, 리신, 그 다음에 루신, 뭐 메티오닌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질에 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질은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 이거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체내 pH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건 단백질에 대한 얘기고요. 지질은 물에 녹지 않고 에테르 벤젠 등에 녹으며 중요한 열량원이죠. 그 다음에 성장 발육에 필수적인 지방산도 있고요.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지방과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기름으로 좀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질에 대한 문제 한번 봤고요. 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체내 무기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은 뼈와 치아에 대부분 들어있는데 60% 정도가 아니고 거의 99% 정도가 뼈와 치아에 들어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정도가 근육과 혈액 정도에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혈액을 응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자, 호화 중요하죠. 그죠? 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 자, 당류의 농도가 20% 이상일 경우에 호화를 촉진하지 않죠. 그죠? 호화를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류의 농도가 10% 정도, 소금은 1%, 설탕은 10%인데 당류 농도가 너무 많게 있을 경우 호화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고요. 전분이 호화되면 아밀라제나 말타제 등의 전분 분해 효소에 대한 가수 분해가 소화가 잘 된다. 그죠? 노화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호화가 되면 소화가 잘 된다.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오래 수침하고 수분을 많이 줄수록 물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잡과병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이네요. 잡과병은 밤, 유자, 대추 등의 재료가 들어가지만 생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간장으로 간을 한 떡, 임금님 생신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두텁떡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포장 기능 한번 볼까요? 자, 포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을 통해서 용량,
그 다음에 모양 규격화한다는 거. 포장의 기능 맞죠? 외부로부터 위생과 제품을 저장을 도와준다. 맞고요.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과장 광고의 범위를 넘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제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다. 맞습니다. 자. 자, 무균 포장 한번 보겠습니다. 무균 포장. 자, 무균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균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무균실에서 무균 상태 포장재에 담아서 밀봉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햇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살균한 식품이 무균적으로 포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포장 후 다시 한번 살균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살균이 필요 없습니다. 왜? 무균실에서 무균 상태의 포장재에 담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떡을 무균 포장할 경우 저장 기간 동안의 미생물로 인한 무균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미생물로 인한 변질을 막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식품은 햇반이다. 다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포장재 종류 중에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차단성이 좋다. 거의 모든 식품에 적합하다. 열에 강하다. 파손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무겁다. 그죠? 이 포인트들을 읽어서 봤을 때 정답은 유리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서기병의 장식. 이거는 모의고사로 다뤘던 문제인데 시험에 그대로 또 나왔죠. 자, 서기병의 장식은 서기채와 비늘잣으로 굉장히 고급 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떡의 재료의 연결이 틀린 것. 재료의 연결이 틀린 것. 자, 무지개 설기는 일단 다양한 발색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코코아 가루, 딸기 주스, 호박가루. 여기 선생님 만약에 뭐 쑥가루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발색제면 맞기 때문에 다양한 발색제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콩찰편, 강낭콩, 흑설탕. 그죠? 콩찰편 같은 경우에는 서리태를 사용하죠. 그죠? 강낭콩은 아니겠습니다. 녹두시루떡은 녹두고물 맞죠? 두텁떡은 밤채, 대추채, 계피가루 등등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 식품위생의 수단과 연관이 없는 것은 수단. 자, 식품위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식품위생의 정의는 식품의 생육부터 인간의 섭취까지의 전 단계에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해 제거 등 모든 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식품위생의 정의인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안 나왔던 거. 건강의 생육, 안전한 제조를 위해서 모든 위해를 제거한다. 식욕촉진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식품위생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부처.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문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행정 업무는 보건복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못하는 질병. 자, 못하는 질병이 아닌 것이 있네요. 아닌 것은. 자, 콜레라. 피부병, 그 다음에 화농성 질환, A형 간염 등은 종사하지 못한다. 복통이나 설사는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개인위생이랑 모손위생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세균성 감염. 이것 세균성 감염의 종류는 제가 너무 쉽게 알려드렸죠. 그죠? 자, 세균성 감염의 종류가 틀린 거는 세균이 많은 이장님이 파티에 갔다가 콜레라에 걸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폴리오는 아니겠죠. 폴리오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감염병 예방 3대 원칙. 감염원, 감염 경로, 그 다음에 감수성도 대책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2번이겠고요. 자, 식품위생법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식품, 모든 음식물 맞습니다. 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포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고요. 자,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하는
또는 산화봉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맞습니다. 첨가물의 정의는 이렇고요. 자,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기구, 사용하거나 담는 것을 기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에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의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정의에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의 저장 소분업,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 운반업까지 영업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것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한번 보면은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그랬죠. 자, 그리고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의 사무체인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그죠? 이것도 맞죠? 2명 이상인 경우,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단 3가지만, 이 3가지만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고요. 영양사의 직무는 대개 식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급식 위생적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영양사의 업무고요. 자, 조리 실무는 조리사의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존 위생관리법에 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할 수 있었고요. 숙련자의 오랜 수행을 통한 제품 안전성 관리 가능, 그리고 제품 안전성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네요, 그죠? 비숙련자도 오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제품 안전성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작은 설날로 부르며 팥죽을 쑤어 먹어야 한다. 언제죠? 그죠? 동지. 가장 간편한 또 문제였습니다. 자, 수레바퀴 모양의 박힌 단호의 절식 2가지 이제 뭐 핵심 포인트가 있죠.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 자, 차륜병의 다른 이름이 수리치절편, 애엽병 다 같은 말이겠고요. 오메기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너무 쉽죠? 색과 모양이 곱다, 곤떡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새머리떡의 다른 이름은 모든 배기, 모든 박이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향토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개성지방에서 정월 초에 해먹는 떡이다. 자, 개성지방에서 정월 초에 해먹는 떡은 어떤 거냐면, 자, 1번 조랭이떡이 맞는데요. 이 조랭이떡은 실은 좀 약간 슬픈 유래가 있죠? 이 조랭이떡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이제 고려를 숙청했다고 해서, 고려인들이 이성계 목을 조르는 듯한 형태로 만든 떡이 조랭이떡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죠? 목을 조르는 듯한 이렇게 땅콩같이 생긴 여튼,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조랭이떡이 개성지역, 서울 지역의 향토떡이라고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노비들에게 나누어줬다. 어떤 거? 자, 노비 송편이고요. 자, 무시루떡은 몇 월의 절식인가? 상달, 그죠? 10월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00일 때 올렸던 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00일에는 백설기 맞죠? 100군데 돌리는 풍습 맞고요.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라.
그리고 맑고 티 없이 자라라. 맞습니다. 떡을 받은 집에는 빈 그릇을 그냥 보내지 않고 흰 실타래나 돌을 보냈다. 맞습니다. 백설기와 함께 절편인절미. 절편인절미는 뭐 이제 혼례 때 쓰이는 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제주도 나왔죠. 제주도 향토떡. 오메기, 조쌀시리 제가 그랬는데 조쌀시리, 빙떡 제주도 지역의 향토떡입니다. 깻잎떡은 함경도 지역의 향토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뭐 모의고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채류가 아닌 것은 자, 콜리플라워, 아티초크, 브로콜리가 화채류고요. 얘는 경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아니겠고요. 자, 보시면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지금 보시면 삶는 거는요. 수용성 비타민 손상이 가장 큰 조리 방법 맞습니다. 물에 넣고 삶아내기 때문에 수용성, 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수용성 물질의 손상이 가장 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튀기기는 의외로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좋은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조리로 영양분을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조리 방법이고요.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소다를 넣으면 색은 낼 수 있지만 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뭉개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조리수의 양 재료의 5배 정도가 적당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감미료 한번 봐볼까요? 자, 감미료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감미료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는 설탕 맞죠? 그죠? 설탕이며 당도는 이건 오탄입니다. 그죠? 당도는 100이죠. 그죠? 당도는 100으로 다른 감미료의 기준이 되며 올리고당은 당도는 한 3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로 사용된 감미료 꿀 맞죠? 자, 그 다음에 곡류의 전분을 엿기름으로 삭힌 후 졸여 꿀처럼 진득하게 만든 올리고당. 아닙니다. 그죠? 뭐죠? 조청이겠습니다. 조청.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스테비오사이드의 당도는 설탕의 300배이다. 맞죠? 그죠? 그렇지만 칼로리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후추의 매운맛. 후추. 자, 후추의 매운맛은 차비시인이고요. 자, 멘톨은 박하네요. 그죠? 박하. 자, 커큐민은 울금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피멘톤, 이거는 파프리카 가루를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피멘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너무 생소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피멘톤은 파프리카 가루, 주황색을 내는 발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완전 단백질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우유, 카세인, 달걀, 오브알부민, 생선, 미오겐 맞죠? 자, 밀은 글루테닌, 글리시닌 같은 경우에는 콩, 그죠? 콩에 들어간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전분에 대한 설명, 전분 중요합니다. 그죠?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곡류, 감자류, 콩류의 주성분 맞고요. 입자가 작을수록, 전분의 입자가 작을수록 노화는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물에 잘 녹으면, 아니죠. 그죠? 전분은 찬물에 절대 잘 녹지 않죠. 그죠? 찬물에 녹으면 틀리고요. 물을 넣어서 가열하면 호화된다. 이 부분은 맞겠네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자, 노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노화. 자,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빠르다. 맞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잡을수록 노화가 더디다. 맞습니다. 물이 많을수록 노화는 더뎌집니다. 산성에선 노화가 억제된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떡에서 산성 알칼리 나올 때에 노화, 호화 부분에서 알칼리, 산성이 나올 때는 산성은 안 좋은 거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성에서 노화가 좀 빨리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노화된 떡은 밥도 마찬가지고 노화된 차가운 밥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비타민과 그 결핍 나오는데요. 결핍 좀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비타민 A, 야맹증 맞죠? 비타민 D, 구루병. 비타민 C, 괴혈병, 맞네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지연이 되는 결핍이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은 주로 뭐 칼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겠습니다. 자, 다당류는 어떤 것? 자, 감귤류, 사과, 해조류에 들어있어? 겔 형성의 잼? 이 정도면 거의 나와야 되는데요. 소화흡수가 되지 않아? 자, 팩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잼하고 젤리를 만드는데 사용된 팩틴, 하얀 가루, 감귤, 귤 껍질에 붙어있는 하얀 가루 성분을 팩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조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제조 과정으로 틀린 것. 켜떡의 경우 이제 켜켜이 안 치는 경우에 수증기가 쌀가루를 잘 치고 올라오는지 하여튼 안 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조금 확인을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콩설기의 경우 콩에 따로 간을 하지 않지만 콩찰편을 만들 경우에 콩에 소금간 설탕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방법이고요. 자, 무지개떡의 경우 수분을 잡은 후 색을 들인다. 이거 아니죠. 순서가 달렸죠. 그죠? 무지개 설기의 경우에 발색제를 넣어서 색을 먼저 들인 다음에 번거롭더라도 무지개 설기를 5개로 나누고 각각의 색을 들이고 또 각각의 다시 물잡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경우가 틀리고요. 자, 꿀떡의 경우는 설탕이 아니에요. 설탕이 들어가죠. 깨소랑. 그 설탕이 바로 녹는 게 아니고 한 2~3시간 있다가 녹아요. 아삭거리는 설탕을 바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팥 한 컵 중량은 180g입니다. 팥 한 컵은 180g. 자, 찰떡의 제조 과정. 이것도 시험에 가끔 좀 자주 나오는 시험에 채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찰떡은요, 거치게 빻을수록 익기는 좋아요. 쌀가루 입자가 거칠수록 익기는 좋으나 식감은 떨어집니다. 쌀가루 입자가 고울수록 식감이 좀 더 부드러운 겁니다. 자, 찹쌀은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찹쌀 자체의 수분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수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습식 찹쌀가루의 경우에 그래서 얘를 떡으로 만들 때 수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따로 수분을 안 주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떡은 한 수분이 한 50% 선생님 정도 되잖아요. 이 수분의 차이는 수증기로 좀 빨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주면 뭐죠? 물이 많을수록 노화가 더디기 때문에 좀 더 말랑말랑 거리는 떡을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물을 주지 않아도 떡 자체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를 여러 번 내리면 안 되죠. 왜? 입자가 고와지기 때문에 채를 여러 번 내리면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히기가 좋다. 이거 틀린 말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치대주면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그죠? 찰떡은 많이 치댈수록 노화가 좀 더뎌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겠고요. 자, 찰떡류를 맷떡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맷떡 찔 때도 밑에 설탕을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맷떡을 찔 때는 밑에 설탕을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설탕을 왜 뿌리느냐? 찰떡이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루밋이라든지 면보를 깔았을 때 찹쌀과 그게 들러붙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설탕을 좀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항상 그냥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는 떡이 아닌 것. 자, 인절미, 떡국떡, 떡볶이떡 다 치는 떡이죠. 영양찰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장재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재. 자, 포장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떤 포장재에 대한 설명인가 설명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 여기서 딱 바로 나오긴 합니다만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이 취약하다. 일단은 식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종이, 그리고 기름에 물에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켜떡이 아닌 것이네요. 켜떡이 아닌 것. 자, 콩찰편. 콩을 켜켜이 깔아서 찌는 떡이고요. 깨찰편. 깨를 켜켜이 깔죠. 커피팥도 마찬가지고. 작과병은 섞어서 고무를 섞어서 찌는 설기떡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포장 용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 표시사항은 제품명과 유통기한, 영양 성분이 반드시 좀 들어가줘야 되죠. 매운맛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소금 언제 넣죠?
소금 넣는 시기. 자, 소금 넣는 시기는 쌀을 씻어서 불린 다음에 1차 분쇄하기 전에, 그죠? 1차 분쇄하기 전에. 소금을 넣고 쌀을 한 번 내리고 물을 넣고 쌀을 한 번 더 다시 내린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하룻밤 불리면 콩은 대략적으로 약 2.5배에서 3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또 개인위생 뭐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제 변질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의 변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자, 변질은 식품의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미생물이나 효소의 작용에 의해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맞고요. 변질은 수분의 증발, 광선이나 공기에 의한 산화에 의해 식품 본래의 외관, 색상, 맛, 향, 영양 성분이 변화하여 결국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변질의 종류에는 부패, 변패, 산패, 그죠? 부패, 변패, 산패가 있죠. 자, 산패는 실온에 보관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죠? 실온 보관은 안 되고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해야 되는 시간은 144시간 이상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집단급식소의 1회 제공 기준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에게 제공하는 급식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과 증상의 연결. 자, 일단은 수는 미나마타병, 벤젠 발암, 카드뮴 골연화증, 크롬 같은 경우에는 피부 궤양. 자, 피부 궤양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타이병은 골연화증 카드뮴의 이타이병 아프다 이래서 이제 이타이병이다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맞는 연결이고요. 크롬은 피부 궤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패를 촉진시킨, 산패입니다. 산패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문제가 60문제다 보니까 풀다 보면 막 풀다가 막 이렇게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또 잘못하게 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에 조금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저는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산패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산패는 산소 그 다음에 열, 빛이 맞고 영양분 요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해썹 문제 한번 볼까요? 해썹 도입 시 관리자 입장입니다. 자, 해썹 도입 시 관리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점이 나누어져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럼 소비자의 입장을 물어볼 게 있겠네요. 자, 일단은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식품 소비가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확보다. 자, 여기서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것은 뭐냐면 자, 소비, 그죠? 소비하는 거는 소비자의 기능이겠죠. 그래서 입장이겠죠. 그래서 2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식품위생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된 것은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자, 이거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자, 화전에 사용하는 꽃이 틀린 것은요. 자, 화전은 장미, 국화, 진달래로 하죠. 그죠? 은방울꽃은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은방울꽃으로 화전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맛이 좋아 차마 삼키기 아깝다. 석탄병입니다. 석탄병. 자, 초파일에 해먹었던 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파일에 해먹었던 떡은 느티떡, 장미화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파일은 느티떡, 장미화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꿀물에 흰 떡을 넣어서 시원하게 먹었다. 떡수단입니다. 언제? 유두절에 먹었던 절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떡에 담긴 의미. 자, 혼례, 떡에 담긴 의미 틀린 것입니다. 자, 보시면 봉채떡은 찹쌀 3대와 붉은팥 1대로 하여 시루에 2켜로 앉힌다. 위켜 중앙에는 대추 7개와 밤을 둥글게 올렸고 이바지 음식에는 인절미와 절편이 빠지지 않았다. 자, 찹쌀 3대는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학문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혼례는 대추 7개는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고요. 인절미와 절편을 보냈는데 찰떡 같은 부부 궁합을 의미합니다. 시루에 2켜로 앉힌 것은 부부 한 쌍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찹쌀 3대 요거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무시루떡의 다른 이름, 떡의 다른 이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뒤쪽에 부록에 보면은요, 다른 이름들 제가 많이 같이 써놨기 때문에 이름 같이 꼭 한 번씩 보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시루떡의 다른 이름은 나복병입니다. 나복병.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유리왕 탈해 뭐죠? 유리왕 탈해 이야기하고 백결 선생의 검은고 이야기만 딱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치 절편 언제? 단오입니다.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